진서로입니다. 48의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우리 조정은 정학을 숭상하고 이단을 물리쳐서 만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황준원의 책자로 말하더라도 그 글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그 말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 신은 진실로 모르지만 쭉 보면 굳이 그들의 것이라고 해서 좋은 법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황준원의 책자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저 책자는 바로 조선책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선책략 유포 직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유포가 된 이후에 영남 만이소가 이제 올라오죠.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앞다퉈서 이제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라는 게 이제 이때의 일인데, 지금 이 상소 내용은 뭐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익이 된다면 선택하여 시행할 것이지 굳이 그들의 것이라고 해서 좋은 법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아마도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어쨌거나 요 곽길학의 상소라는 요 상소는 분명히 그 영남 만인소하고는 약간 이제 내용이 그 상반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조선 책략이 유포되던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후에 올려진 이후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된 게 2차 수신사로 김홍집 등 이 사람들이 갔다 온 다음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1870년대 후반이고, 이제 이때는 뭐 수신사뿐만 아니라 그 직후에 조사 시찰단도 가고 영선사도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선지에 있죠. 뭐 조미소 통상조약이 나왔으면 그게 정답이 되겠지만 그건 선지에 없고, 대신에 이 시기에 청나라로 갔던 외교사절단 영선사가 기기 제조 방법을 배워와요. 무기 제조 방법을. 그래서 기기창을 설립했다라는 게 선지에 있죠. 바로 1번이 요 이후의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되었다. 요 김기수는 1차 수신사고, 저 조선 책략이 유포된 거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돌아온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상소 올리기 전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경석이 해국 도지를 국내에 들여왔다. 이건 시기상으로 보면 세도정치 시기예요. 제가 지금 이게 헌종 때인지 철종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오경석이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왜 박규수 나왔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개화 사상가였다라고 했잖아요. 이 오경석 선생도 그 박규수 선생이랑 동시대의 초기 개화 사상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분은 신미양요 그 시기에 미국과 외교를 맺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어요. 자, 어지연 부대가 광송부에서 항전했다. 이게 그 신미양요죠. 그러니까 이 신미양요 이 시기에 오경석 선생이 미국과는 좀 화친을 맺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다. 이건 말 그대로 제너럴 셔먼 사건. 이때 이 평안 지역 감사가 박규수였다라는 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2번 갈게요. 밑줄군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일제로부터 도입한 차관을 갖기 위해 일어난 이 운동을 기념하여 대구에 세운 조형물입니다. 개화지 식인 상인 여성이 엽전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자, 이 운동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죠. 제가 전에 이제 대구를 갔던 게 두 개를 보고자 해서 갔었어요. 신순겸 장군이 순절한, 그러니까 이제 공산전투의 그 현장 803을 가고 싶었고, 또 하나가 이제 국제보상운동 기념관하고 요 조형물을 보고 싶어서 갔던 건데, 돌아오면서 후회를 했죠. 왜냐하면 그 대구 지역은 이승만 정부 때 2.28 민주항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거 관련된 걸 봤어야 되는데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웠어요. 어쨌거나 이 국제보상운동에 관한 건데, 요거는 사실 뭐 선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등 단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4번이 정답이에요. 국제보상운동이 나왔으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 이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 한국중앙총상회 주도로 전개되었다. 요거는 그 상권수호운동이라고 불러요. 1890년대 말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이건 이제 독립협회죠. 아까 제가 박정희양 초대 주미공사 나왔을 때 독립협회 잠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운동들에 대한 설명이고, 이 국제보상운동의 경우에는 통간부의 방해, 탄압, 통간부입니다. 을사늑약 체결로 설치됐던 통간부의 방해, 탄압. 지네 빚 갚아주겠다는 데도 싫대요. 참. 자,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거는 원산 총파업을 말합니다. 1929년 미국의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작업반장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를 본 다른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다가 원산 총파업이죠. 자, 33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다까지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내의 공사 문서에 개국기년을 쓴다. 자,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부의 재가 허용이에요. 공노비와 산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분제 폐지죠. 그러니까 과부의 재가 허용, 신분제 폐지, 요거니까 1차 가보개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으면 이번 단발은 위생에 이익이 되고 일을 할 때 편하기 위하여 우리 성상폐하께서 정치개혁과 부강함을 동호하자 솔선하여 표준을 보이심이라. 만건은 폐지한다. 의복제도는 외국제도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발 나왔죠. 만건, 이게 이제 상투 앞에 이제 이마 쪽에 두르는 그건데 이걸 폐지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을미개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해 보시면 원수부는 국방과 용병과 군사에 관한 각항의 명령을 관장하며 특별히 세운 권한을 가지고, 자, 이거는 모든 명령은 대원수 폐하가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하달한다. 원수는 황국 내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수부를 설치해서 군 통수권을 황제에게 귀속시키는 요거 개혁. 이거는 광무개혁대예요. 자, 1차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광무개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순서네요. 이제 갑오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이 순서입니다. 따라서 가나다인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조선 주차 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경찰을 담당한다.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자, 헌병이 이제 경찰 업무를 담당했던 시기,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죠. 자, 이때 이제 헌병 경찰제, 그 다음에 뭐 태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포 분위기 조성, 선생이 칼차고 수업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회사령, 이거 회사 설립 허가제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은 그래서 5번 조선 태형령을 관보에 게재하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경성 제국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나 원산 총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는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는 교사, 이건 이제 1930년대죠. 그 다음에 암태도 소작 쟁의에 참여하는 농민,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5번 조선 태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대한제국이 여러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은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일본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자, 우리가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폭로할 수 있도록 귀국 총통 및 대표의 호의적 중재를 부탁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만국평화회의 나왔죠. 요거는 바로 헤이그 특사. 예, 이분들이 활동했다라는 거죠. 자, 이 헤이그 특사가 가게 된 거는 을사늑약이 부당하게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부당하게 체결이 되고 이제 일본이 외교권을 이제 강제로 가져가면서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단절해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이그의 특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 늑약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영향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고종이 강제로 퇴위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에요.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특사들이 외교 활동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종을 강제로 왕에서 끌어내리고 순종을 이제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이 일이 이제 바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종 강제 퇴위랑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때 뭐 군대 사냐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정미의병 활동이 이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한자강회가 여기 반대했었고요. 자,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이건 1880년대입니다. 뭐 99인들이 일본 공사관 습격한 거 이모군란이죠. 이것도 1880년대. 요 4번에 있는 요 그 우정총국 이거 갑신정변인데 이것도 1880년대죠.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1900년대 초인데 이 헤이그 특사가 1907년이기 때문에 요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거는 이제 일본과 미국이 서로 이제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대한제국을 이제 식민지로 인정하자. 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는 그게 이제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자, 36번 갈게요. 밑줄근 이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태극 서관이 나왔습니다. 이거 바로 나와야죠. 뭐 신시식 보급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운영되었는데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운 이단체의 산하기관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민회죠. 자, 뭐 태극 서관만 봐도 나와야 되고요. 대성학교랑 오산학교를 세운 이단체다라는 것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신민회는 이제 뭐 여기 뭐 대성학교, 오산학교 세웠다, 태극서관 자기회사 설립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학사나 신흥강습소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다 그 서간도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서간도 지역. 그러니까 이게 일제가 결국은 우리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국외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제 이 경학사는 한인 자치기구이고 이 신흥 강습소는 교육기관이죠.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일제강점기 초기에 이 신민회가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와해됐다라는 것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조작이나 하고 날조 조작 이쪽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이 일제 관련해서는 그냥 뒷골 땡기는 일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요거는 그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 파견됐는데 그 신한청년당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거를 단체로 보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신한청년당에 있었던 김규식 선생께서 파리 강화회의에 갔어요. 이제 신한청년당의 그 정권 대표 자격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정부 대표 자격이어야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김규식 선생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됨과 동시에 바로 이 김규식 선생을 갖다가 그 임시정부의 정권 대신 자격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민 공동회를 열어서 민권 신장을 추구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한 독립공채 발행,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년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이제 천도교 소년회. 이건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소년회 이전에 소년운동 단체가 색동회라고 있어요. 이 색동회도 천도교에서 세운 단체입니다. 이게 이제 천도교 소년회로 발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7번 갈게요. 자,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는 미국인, 그 다음에 세계지리 교과서인 3인 필지를 한글로 저술했다. 이거는 이분의 대표적 키워드. 을사늑약 직후 고종의 친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건국 군장 통일시장 추서라고 나왔죠. 자,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은 이분은 누구냐면 헐버트입니다. 헐버트 선생. 3인 필지를 한글로 저술했다. 이게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에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분은 유경공원 교사였어요. 유경공원 교사. 이게 유경공원이 이제 그 정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사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정부 관련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고종하고도 많이 이렇게 소통이 있었겠죠. 이제 그래서 이 고종 친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이런 역할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양화진 묘원에 묻혀 계십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제 분이고,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아일랜드계 영국인이시고 김구등이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지원하다가 일제에 의해 내란죄로 체포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김구등이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도왔다. 내란죄로 체포됐다 그랬는데, 자, 요 분은 상당히 좀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게 나에 계신 이분 때문이에요. 이분이 조지 쇼라는 분이에요. 조지 루이스 쇼. 근데 이제 루이스는 중간 성이라서 아마 조지 쇼라고 보통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냥 풀네임으로 조지 루이스 쇼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 사실 이분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이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 이륙양행,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륙양행이 뭐냐면 임시정부의 교통국이었거든요. 왜 연통제 교통국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교통국이었는데 요 이륙양행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임시정부를 엄청나게 지원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안 나왔어요. 뭐 이륙양행이나 유경공원 교사 이런 게 안 나왔는데, 그럼 이게 선지에 있겠죠. 보기 봅시다. 자, 유경공원 학생들이 영어를 가르쳤다. 헐버트 선생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옳고요. 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의원 설립을 주관했다. 이거는 선교사 알렌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예, 그렇고, 자, 이 조지 쇼 이분에 대한 거, 중국 안동에서 무역회사인 이륙양행을 운영하였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근대적 여성교육에 기여하였다. 이거는 이제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을은 옳지 않고 기역과 디귿이 맞다라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 문제가 3점짜리가 되는 거는 사실 이 헐버트 선생은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조지 쇼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륙양행을 운영하셨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키워드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예요. 다만 이분은 이 디귿에 대해서는 김구등이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게, 이게 이제 임시정부랑 관련된 요인이구나로 추론을 해서 이륙양행 운영으로 답을 풀어낼 수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정답은 2번 기역과 디귿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38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날 오후 2시 10분 파고다 공원에 모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10여 년간 억눌려준 감정을 터뜨려 만세, 독립만세를 외치자 뇌성병력 같은 소리에 공원 근처에 살던 시민들도 크게 놀랐다. 종로거리를 달리며 선언서들을 뿌리며 거리를 누볐다.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약소민족의 자결권이 실현되는 신세계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붕어하신 고종에게 조의를 표하고 잠시 멎었다. 스코필드 기고문입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 이 파고다 공원은 탑골공원을 뜻해요. 종로에 있죠 지금.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약소민족의 자결권, 여기서도 알 수 있고, 붕어하신 고종에게 조의를 표했다라는 데서 나와요. 이건 고종의 인산위를 기해서 일어난 3.1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이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응이 뭐였냐면 제압리 학살 사건이었어요. 3월 말에 있었습니다. 일제의 대응 방식은 제압리 학살 사건. 제압리 그 교회에다가 이 지역 시민들을 가둬놓고 문을 밖에서 잠가버린 다음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이런 사건을 말하고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요. 스코필드 박사님, 이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이 이 제압리 학살 사건을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는데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도하게 했던 언론인이 이제 프레드릭 맥켄지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신 외국인 분들이 큰 역할들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3.1운동의 영향으로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 이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요. 전기 과정에서 일제가 제압리 학살 등을 자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형평운동이죠. 백정의 신분 해방. 자, 그 다음에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요 5번에 있는 성진회랑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요거는 둘 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뜻해요. 자,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거는 이제 의열단이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9번 가겠습니다. 가임무리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이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독립운동가 가의 옛 거처입니다. 자, 가는 조선 총독 암살을 기도하였고, 국제연맹 조사단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혈서를 전달하고자 시도했고, 이후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 암살 계획이 발견되어 체포된 뒤 순국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아까 그 조지쇼 선생께서 나온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48회 한능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39번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 총독 암살을 기도했다. 그 다음에 국제연맹 조사단에 강력한 독립의지를 표명하는 혈서를 전달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니까 혈서를 만드셨어요. 전달 시도를 했으니까 혈서를 쓰기는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 암살 계획이 발각됐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분과 관련된 키워드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 키워드들만으로는 이제 워낙 좀 어려워요. 예. 이분에 관련된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서로 군정서에서 활동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여성분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키워드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과격한 이제 이런 군사적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셨던 여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좀 아무래도 성별이 여성이다 보니까 군사적 활동까지 하시기는 조금 이제 특이하다기보다는 이제 대단한 이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여성분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조금 더 힌트가 될 텐데, 이게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남자연 의사예요. 영화 암살이었나, 거기 전지현 배우가 이렇게 굉장히 총도 잘 쏘고 막 이런 역할로 나오셨는데, 그게 남자연 의사를 모델로 만든 인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능력도 대단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일제가 이분을 찾아내려고 엄청나게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가에 들어갈 이 인물은 조선 총독 암살 기도, 그 다음에 국제연맹 조사단의 혈서, 이게 이제 남자연 의사에 대한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연 의사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서로군정서, 그러니까 서간도 지역에서 주로 이제 초창기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 그래서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했던 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4번이에요. 간도에서 여자 권학회를 조직하여 계몽 활동에 힘썼다라는 게 남자연 의사의 활동입니다. 자, 그렇고 사실 이분이 이제
어느 분인지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속어법밖에 없어요. 다른 선지에 나오는 분들을 전부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쪽도 쉽지는 않아요.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의열단에 계셨던 나석주 의사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동양평화론을 쓰셨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현 대통령과 이름이 똑같은 이재명 의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임금 삭감에 저항하여 농성을 벌였다. 이분도 여성이죠. 강주령 열사. 193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연 의사에 대한 문제를 단독으로 출제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만 대신에 이분은 정말로 일제강점기에 무장투쟁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의열투쟁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일제 그 시기에 독립운동가로서는 빼놓지 말고 논해야 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40번 가겠습니다. 가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는 가지역의 민족운동을 조명하는 답사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명동 학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 전적비가 나왔어요. 자, 뭐 3종사 묘까지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요런 데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간도 지역 중에서도 이제 백두산 및 두만강 이북 지역, 그러니까 북간도 지역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이제 서간도 지역은 압록강 이북이라고 보면 되고요. 북간도 지역은 이제 두만강, 백두산 그쪽 이북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을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권업회를 조직하여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연해주 지역이죠. 권업회, 권업신문 대표적 키워드입니다. 중광단을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자,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가 되는데 이게 바로 북간도 지역이에요. 앞서 제가 남자연 의사 말씀드리면서 서로군정서 말씀드렸죠. 이 서로군정서가 서간도, 북로군정서가 북간도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중광단도 북간도에서 활동했던 항일 무장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멕시코 지역이에요. 자, 그 멕시코에 대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에네켄 농장의 노동자, 그리고 또 하나는 숙무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 독립동맹을 창립하여 대일항전을 준비하였다. 요거는 그 화북지역이에요. 중국의 화북지역. 이건 이제 뭐 예난 내지는 뭐 태양산이라고 하는데 타이양산 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거랑 관련된 부대가 조선의용군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나중에 조선 독립동맹이 창립될 때 그 조선 독립동맹 산하에 그 군사 조직인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청년 독립단을 결성하여 281 독립선서를 배포하였다. 이거는 이제 도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간도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